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서영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도시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시대 속 삼척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광우 삼척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고 삼척시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현 삼척 청년센터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삼척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 위기 직전에 직면한 이 자치단체 중 하나인데요. 삼척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제 도농지역으로 일단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거, 지역에서 저출산의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걸 청년들이 어떻게 삼척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게 이제 일자리와 연관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창업,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를 통한 일자리 제공 두 가지인데, 상당히 오랜 그 지방자치 시대가 지금 벌써 30년이 이제 넘어서는데, 늘 청년들의 일자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늘 고민이었죠.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 이제 자치단체마다 늘 지금까지 정책은 있어 왔는데 그 실효성들을 거두질 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중앙정부도 진단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보고, 시대 흐름에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청년들이 삼척을 떠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지 않는 한은 인구가 늘어난다, 청년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다, 대단히 요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은 청년들의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김재고 의원님께서는요? 저도 역시 그 삼척시가 지금 현재 그 인구 소멸 도시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인구가 워낙에 그 외부로 유출하는 게 문제거든요. 유출되는 게 지방에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또 학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고, 교육 문제, 그다음에 또 병원, 다양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유출되는 게 가장 문제고, 특히나 이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일거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예. 네, 센터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비슷한 세대를 이제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삼척을 떠날 만한 원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타 지역에 있는 또 학교를 찾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학업을 마친 뒤에도 취업을 하려 할 때 혹은 창업을 하려 할 때 또 삼척보다 유리한 곳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학업이나 여러 취업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이 된다 한들 청년들이 이제 그 어떤 자신의 포지션을 찾은 뒤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삼척의 어떤 청년으로서 즐길 거리, 그리고 뭐 어떤 내 삶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탈의 유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삼척 인구가 63,42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와 비교해서 75%나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인데요. 과거 한 20년간 인구가 쭉 줄어든 인구에 이제 1차 산업 분야들이 이제 네. 삼척이 주를 이루는 게 이제 1차 산업이니까, 1차 산업이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업이나 어업 부분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골 인구들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도시 인구는 여기 삼척 시내 동지역을 인구들은
청년 인구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은 없는 편이에요. 한 20년간 그래도. 단지 이제 아까 드렸듯이 농촌 인구, 이제 어촌 인구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는데, 청년들과의 관계되는 걸 얘기한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센터장님 그 현실적인 이제 대학 진학의 문제라든가 또 이후의 문화적인 문제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정책으로 본다면 제가 뭐 이제 시의원이니까 정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책을 청년들의 일단 여기에 살고자 하면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꼭 기업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럼 그 수입을 누가 대체시켜 줄 거냐? 최소한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내놔야 된다. 이제 아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캠프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마저도 청년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는 거예요. 네. 출산에 대한 공약은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제부터도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젊은 이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요 정도까지만 고민하고 많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얘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젊은 청년들은 훨씬 더 길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정된 미래 그 강원대 이현웅 교수님이 그 쓴 책에 결국은 지방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그 교수님 말씀은 1년에 중앙정부가 출산에 대한 대책을 32조를 세운다고 해요. 근데 32조에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억 2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돈이죠. 이현웅 교수님 주장은 차라리 1년에 그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월에 100만 원씩 줘라.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부부들이 애를 놓을 자신이 생길 거다. 육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줄어드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오죽하면은 난 이현웅 교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게 되게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소득이 없고 수입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그럼 소득을 대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방정부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사실 또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의원님. 네. 지금 삼척시에 보면 노인들 비율이 26.6%로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전입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인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출산하는 아기가 많지 않고 또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사망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내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 삼척 시내 중심으로 지금 뭐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개발들을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도계 지역 같은 경우는 폐광 지역이거든요. 폐광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우리 관내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뭐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 외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청년들이 자꾸 유출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이렇게 청년 창업도 해보고 했던 유경험자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을 두고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자꾸 떠나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삼척 자체가 지금 도시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줄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인프라가 적으니까
이제 이 지역을 떠나고 이 지역을 떠나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프라는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고리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강원대학교 캠퍼스를 저희 지역에서 무려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남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안인 것이고 또 실제로 그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실 필요로 하는 것들, 청년들의 요구는 취창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주고 있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이제 시의 정책들을 보다 보면은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고 취업이나 창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투자하는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업 쪽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농업이나 어업은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가는 상황인 것이고 또 이제 광업 같은 경우는 폐광이라는 완전히 이제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눈으로 볼 때는 관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지역 안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 관광업 관련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제가 지금 볼 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청년들이 취업 내지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면 요즘 청년들은 사실은 급여가 얼마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직장에서 그곳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죠. 혹은 자신이 이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요소와 관련해서 볼 때 저는 삼척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관광업 쪽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